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여러분 코인 투자 정보 어디서 찾으시나요? 혹시 너무 많은 이슈 때문에 전자를 놓치고 있진 않으신가요? 코인 시장을 파헤쳐서 진짜 배기 뉴스를 선별해 드립니다. 그럼 1월 27일 목요일 코인 파헤치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IT 전문 미디어 테크엠의 이수호 부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새벽에 그 미국 그 연준이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를 열고 이제 3월 달에 금리를 올리겠다 이런 신호를 좀 강력하게 줬는데 이런 게 좀 코인 시장에도 지금 영향을 좀 미치고 있죠. 네, 요즘 그 서학개미라고 하잖아요. 네.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뭐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랑 거의 코인 투자자분들이 보는 뉴스가 같아요. 지금 거의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제도권으로 가상자산이 들어오면서 이제는 이제 가상자산이라기보다는 디지털 자산이 더 잘 맞는 단어라고 하시던데 네. 확실히 나스닥이랑 어제도 분위기가 같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FOMC 전까지는 막 기대감 때문에 같이 오르다가 이제 그 파월 의장 멘트 이후에 나스닥이 확 무너지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비트코인이 계속 밀려서 네. 어제 밤까지만 해도 5천만 원까지 가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또 4천만 원 초반까지 또 내려와 있더라고요. 최근 사실 비트코인이 상당한 약세장이었죠. 그러니까 그렇죠. 고점 대비 거의 50% 떨어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한 10% 떨어지면 조정장이다. 네. 그리고 20% 넘게 떨어지면 베어마켓, 네. 약세장이다 그러고 있는데 그보다 더 많이 떨어져서 50% 가까이 떨어져가지고 상당한 네. 약세를 보였는데 그 추세가 지금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뭐 초기에 투자하신 분들은 뭐 초기라면 뭐 작년 이맘때쯤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수익권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지금 일단 성장주의 하나로 가상자산이 이제 포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니까 좀 기다려 보시는 것이 자 오늘은 이제 비트코인 얘기는 빼고 그러면 우리 모두 얘기했으니까 다른 얘기들로 좀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 오늘도 좀 준비해 오셨죠? 네, 일단 좀 그 국내 투자자분들이 관심 있는 것들을 좀 위주로 뽑아봤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일단 판교의 희망 보라. 이게 보라만 보라라는 이제 타이틀 달았다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네. 이제 플레이 투 원, P2E 다음 타자는 누구라는 주제고요. 네. 세 번째 주제는 그레이스케일도 꽂힌 김치코인. 네. 이렇게 한국 투자자분들을 대한 이제 네. 맞춤 뉴스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어떤 건지 좀 이따 좀 알아보고요. 그럼 첫 번째부터 얘기를 해보죠. 판교의 희망 보라 뭐 이런 건데 보라 얘기 우리가 많이 해봤는데 이수 부사장님 보라 매니아인 것 같아요. 보라 매니아는 아니고 네. 사실은 이 위믹스도 많이 다뤘는데 네. 이제 저희 방송을 이제 계속 쭉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이 베어마켓에서 유일하게 버티고 있는 게 보라입니다. 그러니까 좀 네. 봐야 된다. 네, 보라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작년 11월과 지금 계속 같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요. 음. 왜 제가 이걸 판교의 희망이라고 했냐면 네. 이제 아시다시피 보라는 이제 카카오 중에서도 카카오 게임즈가 발행한 코인인데 네. 일단 먼저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달 네. 8일 2월 8일 날 보라 2.0 파트너스 데이라는 제목으로 행사를 엽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이제 곧 보라가 사업 발표가 진행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 내용이 이제 구체화되는 거고요. 아마 다음 달 8일 보라를 기반으로 한 신사업 발표가 공식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제 뭔지 좀 살펴보기 전에 보라는 사실 이름이 또 카카오와 크게 연관되진 않아요. 뭐 아시겠지만 카카오는 노란색을 기반 베이스로 하는 기업인데 보라는 사실 그 노란색은 아닌데요. 아 그래요? 네. 이 발행 회사 이름을 보면 웨이투빗이라는 회사가 원래 카카오에서 만든 것도 아니군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예. 카카오에서 만든 게 아니라 사실은 그보다 훨씬 오래 전인 우리 그 초창기에 코인 가자 했던 이제 2017년 말, 네. 18년 이 당시 때도 이제 이 보라라는 코인이 있었고요. 꽤 오래됐군요. 네, 이때는 사실 카카오와는 전혀 무관했던 코인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그 업비트랑 빗썸에 되게 빠르게 상장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게임 전문 코인이라는 어떤 그 수식어가 붙어서 특히 이 웨이투빗이라는 회사에 이제 그 안에 계신 임원진분들이 다 그 우리 예전에 한 게임이라고 혹시 아시죠? 알죠. 예. 네, 1세대 게임 한류의 네. 대표 주자였던 다 네이버 쪽으로 가시지 네, 않나요? 맞습니다. 예. 그 한 게임 이거 맞고 이런 그 하시던 분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예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게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으신 오랜 그 역전의 용사 같은 분들이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시장의 기대가 되게 컸고 2018년, 19년에도 인지도가 되게 많이 올랐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아시겠지만 그 당시 때 코인 하락기가 딱 진입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코인 가격이 되게 많이 떨어져서 네. 2018년에 막 코인들이 폭락했던 때가 있었죠. 네, 그래서 뭐 몇십 원대, 뭐 개당 100원대까지 가다가 음. 지난해 5월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카카오에 편입된 건 지난해 5월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전격적으로 웨이투비즈를 인수한다고 아, 발표를 이걸 하고 인수를 했군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1년도 안 된 거죠. 음. 카카오에 편입된 건. 지금 1,000억 원대 그 당시 이제 인수되기 전에 시총이 1,000억 원대였는데 네. 지금은 이제 500원대, 5,000억 원대로 이제 성장을 하다가 네. 지난해 11월 음. 이제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라고 네. 저희가 한번 다뤘던 예, 기억이 부산에서 나는데 열린 네.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5월에 인수해서 11월까지 카카오 게임즈가 전혀 음. 얘기를 안 하다가 11월에 이제 국제 게임 전시회가 열리니까 예. 그때 카카오 게임즈 주식이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공모가의 2배 이상 치솟더니 보라도 같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가격이 이제 뭐 500원, 5,000원 원대 그러니까 시가총액 기준으로 5,000원, 예. 개당 가격 기준으로 500원까지 올랐어요. 근데 그때도 발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뭔가 발표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스타가 끝나자마자 개당 가격이 1,900원까지 오르다가 네. 비트코인 가격이 그때부터 좀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네. 작년 11월 말 기점으로 이제 8천만 원에서 지금 4천만 원까지 떨어지니까 예. 보라도 마찬가지로 1,900원에서 800원대까지 다시 빌립니다. 음. 그러다가 최근에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보라를 다시 사업에 쓸 거야. 공식적인 어나운스가 있을 거야라는 소문이 나니까 지금 이제 1,000원대 회복해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네. 이제 1,100원, 1,200원대까지 갔더라고요. 예. 근데 그럼 이게 이제 뭐 다음 달 8일 날 보라 2.0 파트너스 데이를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네. 한다.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나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공식 이 발표 내용- 그때 있겠지만. 이 내용이 네. 지금 일단 유추가 되는 건 음. 일단 분명한 건 보라는 P2E 게임에서 쓰이는 돈 버는 게임에서 쓰는 코인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 위메이드의 위믹스 사례가 있고 네. 또 베트남의 엑시 인피니티 저희가 또 많이 다뤘던 많이 코인 다뤄봤죠. 중에 하나인데 네.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고 음. 이걸로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법정 화폐로 교환을 해서 네. 게임으로 돈을 버는 어떤 그런 형태가 가장 유력할 거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그게 시나리오인데 국내에선 불법이지만 해외에서는 그렇죠. 지금 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까지 다 했었죠 저희가. 그런데 문제는 음. 최근 연말에 굉장히 큰 변화가 생깁니다. 음. 카카오페이의 이제 그 주식 매도 이슈. 네. 카카오페이에 이제 계셨던 류영준 대표가 네. 카카오 대표로 오시기로 내정이 됐는데 음. 그분이 이제 사퇴를 하시면서 네. 최근에 그 일련의 사퇴로 음. 갑자기 이제 카카오 게임즈의 대표를 맡고 계시던 남공원 대표가 음. 카카오 대표가 됩니다. 음. 그게 이제 여기도 불과 무슨 일주일 전. 좀 스토리가 있군요. 그러니까. 이죠. 예. 근데 이 남공원 대표가 어떤 분이냐 음. 보면 이제 NHN 예전에 아까 말씀드린 네. 한 게임 때부터 같이 이제 지금의 카카오의 오너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랑 함께 일을 했던 동반자의 관계인데 그 김범수 의장이 원래 삼성 다니다가 네. PC방 차리면서 독립을 하셨어요. 그래요. 카카오 예, 전에. 맞아요. 예. 그때 PC방 사업을 음. 같이 한 게 남공원 같이 대표입니다. PC방 하시던 분이군요.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해서. 그 게임 예. 전문가세요. 네. 이분이 이제 네. 그 PC방 돌아다니면서 네. 이제 그런 IP나 사업을 팔아왔던 분인데 음. 이분이 그리고 나서 한 게임이 잘 되니까 엔토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용자들이 서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사고 파는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B2C2C 그러니까 네. 블록체인에서 우리가 P2E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시대를 앞서간 분인데 이분이 보라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가 있으셨던 이게 분이에요. 업계 상당한 관심이 되겠네요. 그러면 네. 당연히. 그래서 그분의 전례, 그분이 어떤 사업을 그동안 해왔는지를 보면 앞으로 보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이제 예상이 되는데 예. 때마침 그분이 카카오 대표가 되신 겁니다. 음. 그리고 지금 카카오의 가장 당면한 숙제는 글로벌이고 음. 그래서 보라가 단순히 P2E가 아니라 보라를 활용하고자 했던 남궁훈 씨가 카카오의 대표가 됐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을 넘어서 카카오 계열사 안에 뭐 우리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도 있고 카카오 웹툰도 있고 우리 멜론도 있고 또 IUC도 있고 굉장히 많은 카카오의 그 서비스들이 다 이제 산재돼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다 보라가 붙겠다 이런 예상이 이제 가능해진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엔터가 별도의 코인을 발행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코인을 쓰겠다라는 내부 방침이 섰다고 해요. 아무래도 카카오가 계속 새로운 코인을 발행하는 거에 대한 리스크를 좀 느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단순히 예상을 해보면 보라를 통해서 우리가 게임에서 보라를 얻고 이걸로 카카오의 웹툰이나 웹소설, 음원 청취, 아이돌 공연 등의 이 보라를 또 활용하고 또 이용자가 이 안에서 아이돌 공연에 쓰이는 굿즈나 그런 거를 이용자들이 직접 만들어서 이걸 온라인 장터에서 팔고 팔았을 때 얻는 수익은 보라로 얻고 그건 이걸 어떻게 현금화할 거냐 또 카카오는 클레이라는 기축 통화가 있잖아요 사실 네. 플랫폼 안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거 말씀드리는 건 다 국내가 아니라 해외 이용자 말씀드리는 네. 거죠 해외에서 이렇게 보라를 얻어서 클레이로 환전해서 자신의 나라 화폐로 바꿔가는 그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상상을 해봅니다. 네.
아직 이게 뭐 확정돼서 발표된 건 네,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건 다 추정을 상상, 하는 거죠. 네, 지금 소설의 나래를 피는 건데. 부사장께서. 근데 네. 이런 상상을 사실 대부분의 그 판교에 계신 분들이 하는 이유가 그만큼 현 카카오 대표 내정자인 남궁훈 내정자가 굉장히 B2C2C 모델에 대해서 관심이 깊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분이 사실은 그 카카오 게임즈 대표가 되셨을 때 구글, 애플에 대항하자라는 얘기를 이제 사실 계속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사실 크게 보도가 안 됐는데 해외 앱마켓 독점 사업자랑 굉장히 혈투를 많이 벌여오셨고 이것 때문에 구글이랑 애플로부터 미움을 많이 받으셔서 그래서 지금 판교의 네. 희망 보라 뭐 네. 이렇게까지 좀 얘기가 나오나 보네요. 네, 왜냐하면 네. 게임을 출시를 하면 해외에서 이 게임을 이용하려면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를 30%를 내야 합니다. 즉 이미 게임을 만들어서 30%의 수익은 떼져가는 거죠. 근데 이거를 카카오 블록체인을 만들면 구글과 애플에 굳이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고 그럼 구글과 애플이 아닌 곳에 이용자가 모여야 되는데 그 모이기 위한 방안으로 코인을 주겠다. 네. 이런 수익 모델을 계속 준비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여러 의미로 또 판교의 희망이 되지 않을까? 어떤 우리나라 게임 사업의 어떤 수익 모델 자체를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예.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어떤 발표가 나올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얘기 판교의 희망 보라 네. 얘기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죠. P2E 다음 타자는 누구?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 이거는 사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거랑 좀 음. 다른 문제인 게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지금 다 P2E를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 현재 넷마블에서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고요. 지금 넷마블의 오너인 이제 강준혁 의장이 직접 이 P2E 사업 모델에 대해서 발표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유튜브로 보셔도 되게 좋을 것 네. 같은데, 그러니까 이처럼 국내 주요 게임사 대부분이 P2E 시장에 발을 걸치고 있습니다. 뭐 위메이드의 위믹스, 앞서 말했던 카카오의 보라, 넷마블의 아이텀 게임즈. 사실 다 그 다음 다뤘죠. 또 네. 생각나는 게임사가 또 넥슨이라는 게임사가 있잖아요. 넥슨하고 NC 소프트 이게 그렇죠. 국내 대표 게임사인데 이두 거기도 회사만이 뭘좀 할까 네. 지금 궁금한데요. 유일하게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데 사실 NC소프트는 약간 좀 다시 다음 시간에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 회사인 것 같고 예. 넥슨은 이미 자체 코인 발행을 추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내용이 아직 보도가 되지 않았고 저도 이 넥슨의 내부 네. 관계자를 통해서 좀 취재를 해봤는데 이소 부사장 단독 취재입니다. 네, 이거는 예. 사실은 되게 단독 취재인데 예. 넥슨이라는 게임사가 사실은 이제 인지도가 되게 높은데 예. 어떤 게임을 그럼 그동안 만들었느냐 보면 던전 앤 파이터라는 게임이 있고요. 또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이 있고 메이플 스토리는 뭐 아주 유명해요. 들어보신 분들이 예. 있으실 예. 거고요. 그러니까 뭐 히트라는 게임도 있고요. 그러니까 또 뭐 서든 어택이라는 또 예전에 PC방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청소년들이 즐겨하던 총싸움 게임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넥슨의 히트 IP가 굉장히 많은데 이들 상당수가 해외에서 잘 됩니다. 실제로 넥슨의 매출 비중의 약 60%가 지금도 해외에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굳이 드리는 이유는 넥슨은 그만큼 해외에서 도전을 하고 해외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의지가 강한 게임사인데 예. 그렇다면 블록체인은 어떻게 할 것이냐 봤더니 넥슨이 아예 자체 코인을 발행을 할 거고 넷마블이나 카카오 게임즈 같은 형태가 아니라 사실 이 두 회사는 기존에 있는 코인을 직접 샀잖아요. 그러니까 뭐 넷마블도 아이텀 게임즈를 사들였고 샀고 카카오 게임즈도 작년 5월에 이제 보라 발행사를 인수했는데 예. 아예 넥슨은 직접 발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글로벌 타깃이고 왜냐면 국내에서 코인 발행을 하는 건 좀 리스크가 있잖아요. 근데 애초부터 수익 모델이 다 해외에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발행을 해도 우리 리스크가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져요. 예. 그래서 글로벌 타겟이니까 가장 많이 쓰는 우리 플랫폼 이더리움이 기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예. 얘기를 제 내부에서 취재를 했고요. 예. 사실 이렇게 되면 위믹스랑 보라랑은 다른 길을 걷겠다라는 거로 보여져요. 왜냐면 이 두 코인은 클레이튼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또 컴투스 같은 경우는 테라를 기반으로 지금 코인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 국내 투자자가 사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거를 왜 국내 투자자가 살 수 없게끔 돼 있느냐라 봤더니 넥슨이 국내외 코인 거래소를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 코빗을 또 네, 우리나라 4대 코인 거래소 중에 네. 하나로 이제 불리죠. 거래량 기준으로 4위인데 또 해외에는 비트스탬프라는 코인 거래소를 또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사 중에서 이렇게 코인 네. 거래소 갖고 있는 데가 없죠. 지금 국내는 없는데 이제 네. 넥슨만 이렇게 갖고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컴투스가 최근에 이제 그 코인원의 이제 주요 주주가 됐는데 네. 아예 넥슨은 국내 외의 코인 거래소를 진작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게 그 국내 특근법
작년 9월에 이제 시행이 돼서 네. 올해 본격적으로 이게 이제 적용이 네. 되는데 이 문구 안에 이제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이해 관계자끼리의 네. 코인 발행 또는 이들끼리의 거래소 운영은 불법이다. 즉 내가 코인을 발행을 해서 내가 코인 거래소에 직접 상장을 시켜서 거래를 하는 건 불법이다. 안 된다. 그러면 이래저래 넥슨은 국내에서는 못 하겠네요. 네, 되게 예.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를 이미 넥슨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거래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상장을 시켜서 거래를 도모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좀 해보고요. 네.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들어가는 게임도 국내보단 글로벌 타깃으로 한 게임이 되겠다. 그러니까 게임 명은 사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이것까지는 이제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워서. 근데 최근에 많은 개발자를 채용하고 있는 팀이더라고요. 그 팀이. 예. 그러니까 뉴스를 좀 검색해서 넥슨이 어느 쪽에 개발자를 많이 뽑고 있다. 이거를 좀 찾아보시면 쉽게 파악이 가능할 거고. 미리 알고 있으면 또 선제적 투자도 가능하니까 물론 이제 코인 가격은 누구도 예단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미리 좀 넥슨에 대해서 좀 스터디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그러니까 넥슨도 결국 P2E 네. 쪽으로 진출을 할 것 같다. 거의 확실해 보인다 이런 네. 얘기니까. 예. 이미 이제 그런 준비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또 되게 넥슨 창업주가 또 김정주 회장이 유명하신 네. 게 일찍부터 코인 시장에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자서전 플레이라는 책이 있는데 네. 그쪽 출입 기자들은 이제 네. 다 한 권씩 읽어봤던 네, 책인데 저희 집에도 있어요. 네. 읽어보셨나요? 네. 읽어봤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책에 되게 네. 신선한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5년 전, 6년 전에 다시 발간된, 찾아봐야 되겠네요. 네, 책인데 특정 게임에서 얻은 포인트를 다른 넥슨 게임에서 활용하면 넥슨 게임끼리 안에 포인트를 주고받는 거니까 뭐 OK 캐시백 또 해피 포인트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우리 넥슨의 거대한 플랫폼이 더욱 공고해지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이제 그 책에서 그런 내용이 이미 있어요. 다시 하셨더라고요. 찾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네. 예. 근데 때마침 그 무렵에 블록체인이 등장을 했고 음.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또 김 회장님이 넥슨 일본 법인을 통해서 이제 개당 6천만 원대의 높은 가격에 예. 비트코인을 사들이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매수가가 이제 한 50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조금 이제 손실이 있죠. 그러니까 또 반토막 났으니까. 예. 근데 또 이게 또 넥슨이 음. 카카오랑 위메이드보다 조금 우위에 있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는 게 그 네. 이유는 이제 위메이드는 사실은 이제 미르라는 자체 히트 IP 한 종이 있고 카카오도 히트 IP가 여러 종이 있지만 사실은 이제 외부 게임 게 많습니다. 수수료를 줘야 되는 게임이니까 또 한편으로는 활용성 또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IP 저작권자가 따로 있기 네. 때문에. 근데 넥슨은 다 자체 자기 겁니다. IP 네, 지적 또 재산권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죠. 업력이 20년이 넘은 예. 국내 유일한 게임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보폭이 되게 커서 이제 곧 P2E 다음 타자로 넥슨이 급부상할 것이다. 예. 지켜볼 필요가 넥슨의 행보도 한번 있다.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 P2E 다음 타자는 누구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그레이스케일도 꽂힌 김치코인입니다. 일단 그레이스케일을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예, 네, 이게 김치코인은 알 것 같고 우리나라 이제 국내에서 발행된 게 이제 김치코인이고요. 코인 투자자분들이 또 한 번쯤 들어보실 수도 있고 이제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네. 좀 설명을 드리면 뭐 우리나라 뭐 미래에셋 같은 곳이에요. 또 모건 스탠리 같은 곳인데 코인을 투자하는 곳입니다. 코인 전문으로 가상자산을 전문으로 투자하는 미국의 미국에 이제 위치해 투자사죠. 있는 예. 세계 최대 규모의 이제 디지털 자산 투자사인데요. 그러니까 그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 정말 디지털 자산만 투자를 하면 어떤 배경으로 만들어졌느냐를 보면 마스터카드, 이제 웨스턴 유니온, 뉴욕 생명보험 다 한 번쯤 들어본 미국의 대표적인 금융 예. 거물들인데 그들이 3, 4, 5 모여서 돈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라는 회사를 만들고요. 네. 이 회사가 출범한 게 그레이스케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젊은 실리콘밸리에 있는 친구들이 만들어서 뭐 코인만 전문적으로 이게 투자하는 아니라 이게 아니라 기존 거대 금융사들이 돈을 모아서 만든 그런 투자사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월가에서 운영하는 되겠네요. 예. 가상자산 투자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업비트 같은 경우도 이제 최대 주주는 따로 계시지만 이제 카카오 계열에서 이제 투자를 많이 하셔서 만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토대는 어떤 그 작은 스타트업이 아니라 거대 금융 자산으로부터 출발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투자하는 상품을 다 더해서 운용 규모를 봤더니 네. 약 50조 원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예. 참 상당히 유명한. 네, 엄청난 규모인데 이 50조 원의 상품을 어디 운용하고 있느냐? 그레이스케일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투명하게 다 오픈돼 있는데 네. 약 20종 정도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가장 큰 건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이제 이런 그 대중적인 코인들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1월에 이제 매달 정기적으로 이제 어떤 코인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리스트업을 해요. 이쪽에 이제 발표를 하는 그래요? 거죠. 예. 미리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것도 있고 또 그레이스케일이 워낙 크니까 이 그레이스케일을 추종하는 기관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딘지 드러나진 않았는데 이 미국 안에서도 50여 개 주의 연기금들이 지금 다 그 코인에 대해 일정 부분 투자를 하고 있다고 예. 전에 고려하고 말씀을 있다고 드렸잖아요. 그러죠. 예.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조금씩 이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잘 모르니까 보통 그레이스케일 투자하는 걸 따라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를 그래서 후보군을 미리 알려주면 그 코인에 대한 인지도와 대중성 또 추종하는 세력들이 또 늘어나니까 연구 분석을 하겠네요. 네. 또 그걸 보고 굉장히 글로벌 시장에서 예. 인지도를 이제 올릴 수 있는 기회인데 1월 발표 후보군에 국내 네. 코인이 들어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떤 데가 보니까 들어갔나요? 루나랑 네. 테라의 루나 저희가 이제 루나도 굉장히 많이 네. 다뤘던 거죠. 그리고 앞서 말했던 보라 이 두 개의 코인을 후보군으로 올렸고 이것 때문에 사실 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데도 이 두 코인의 코인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지금 계속 매수세가 붙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이 두 코인은 사실 루나는 좀 다른 게 루나는 해외에 거래되는 곳들이 좀 일부 있어서 네. 해외 유동성도 일부 있습니다. 근데 보라는 업비트와 빗썸에만 상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이제 국내 유동성으로만 덩치를 키워왔는데 그런데도 미국의 유수한 투자사가 네. 투자 후보군으로 꼽았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사실상 글로벌에서 이제 유일한 예. 글로벌 가상자산 펀드인데 여기서 루나 보라를 택했다라는 거. 이것 때문에 앞으로 해외 투자자들이 투자 리스트에 이들을 올릴 가능성이 매우 커졌고 다만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후보군. 투자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되는 게 예. 보다가 둘의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면 언제는 후보군에서 제외가 될 수도 있어서 김치코인은 그렇게 두 개가 뭐 들어가 있다는데 그럼 해외에 다른 코인들도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해외도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코인들도 예. 이번에 후보군에 들어갔는데 이제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제 투자왕으로 되게 유명한 더 샌드박스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네. 마찬가지로 이제 콘텐츠 분야의 유틸리티 코인인데 여기는 이제 국내 게임사 컴투스도 투자를 했고 네. 굉장히 많은 곳들이 더 샌드박스에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테조스 그리고 P2E 게임의 대표 주자로 불리는 엑시 인피니티 또 이번에 나란히 후보군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루나와 보라가 어떤 그 글로벌 유수의 코인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안에서도 좀 의미 부여를 하고 의미 계시더라고요. 있는 얘기군요. 네. 그러니까 예. 근데 다만 이 두 코인은 조금 형태는 달라요. 그러니까 코인 형태가 테라의 루나는 디파이 시장에서 이제 토종 가상자산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게 만든 건 국내 개발자인데 이쪽에 투자를 하고 지금 계속 그 타깃으로 하고 있는 건 글로벌입니다. 예. 디파이가 또 우리나라에선 쉽지 않으니까 불법이다 보니까 이미 시가총액이 수십조 원에 이르러서 예. 과연 더 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업계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미국 SEC 조사도 여전히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예. 또 보라도 마찬가지로 게임 엔터 영역에서 쓰이고는 있지만 이게 유틸리티와 어떤 그 카카오에 대한 그 증권의 의미도 같이 갖고 있어서 커지면 커질수록 규제에 노출될 수 있고 예. 단순히 해외 투자자가 후보군으로 올렸다고 해서 계속 쭉 간다. 리스크 요인도 좀 네,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그러니까. 보기만은 또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게 현실이라 또 플러스 요소와 마이너스 요소를 함께 살펴봐야 된다. 하지만 분명 의미 있고 긍정적인 뉴스다라고 예. 해서 한번 저희가 꼽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그레이스케일도 꽂힌 김치코인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해가지고 한번 뭐 한 줄평으로 요약을 해볼까요? 네, 그 매주 계속 제가 네. P2E와 네. 어떤 토종 코인 중에 대기업 또 그 이용자와 서비스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뭐 아이템 게임즈가 대표적 사례죠. 지금 이 시간에 발표 중인데 300배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뭐 계속 이런 사례가 또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스터디를 하지 않고서 돈을 벌 수 없는 시대는 분명히 왔다. 예. 무지성 매매하지 말고 공부하자. 네. 얘기를 또 거듭 말씀. 소문에만 휩쓸리지 않고 도대체 그 펀더멘털이 뭔지 좀 공부하도록 하자.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코인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누구도 책임질 수 없으니까. 투자하실 때 좀 잘 유의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월 27일 목요일 코인 파헤치기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매주 목요일 5시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 채널에서는 코인 시장의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채널 구독은 물론 알림 설정까지 해두셔서 알찬 정보들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IT 전문 미디어 테크엠의 이수호 부사장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